자, 그러면 이번 시간에는 자, FAT 1급 54회 기출문제 실기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자, 일단 설치부터 해야 되니까요. 예, 파일 설치부터 하고 설치 누르면 설치 누르시고 확인, 다음에 확인하시고 자, 54회 뜨면 당연히 이게 여기에 또 수험 번호가 있겠죠. 연습용 수험 번호가 보자. 수험 번호가 FAT 1급이 54회면 NS 2번이네. NS 2번에서 연습용 감독관 확인번호 넣으시면 되고 시작하면 바뀔 거고. 자, 당연히 회계 단추 누르시고요. 자, 화면 뜨면 또 시험 문제지를 볼게요. 자, 보시면 자, 54회 PT 1급이죠. 자, 이런 영상은 따로 찍었기 때문에 이런 넘어가고 실기로 가겠습니다. 실기인데 봄날 시계네, 그죠? 3154번 시계 도소맵이고 자, 기초정보 관리에 대한 문제 1번. 자, 사업 등록증에 대한 거래처 등록 수정인데 당연히 거래처 등록은 뭐 메뉴상 거래처 등록하시면 될 거고 그죠? 음. 자, 일단은 거래처 중에 무지개를 찾는 건데 이렇게 눈으로 찾기 힘들 때는 바로 눈으로 한눈에 안 보이면 위에 왜 조건 검색 단추 눌러서 여기에서 상호란에다가 근데 두 자만 두 자만 무지 치면 되겠죠. 그래서 확인 누르시면 바뀔 거고 자, 설명은 거래처 중 무지개의 대표적인 메일 주소가 변경되어 변경된 사업자 등록증 사업을 받았다. 대표 자명과 전자세금 계산서 전용 메일 주소를 수정하세요. 그래서 문제에 딱 나왔는 게 대표자 이름하고 메일 주소만 수정하려 되어 있으니까 대표자 이름은 박유진 씨에서 박민규 씨로 바뀌었고, 그죠? 그다음에 추가사항 누르셔가지고 항상 메일은 추가사항이 있죠. 그래서 레인보우네 LR 보자 RI RI RI잖아 RAIN BOW 되겠죠, 그죠? 네, BOW 웬 한글이야? A I N B O W 이렇게. 자, 그 다음에 빌 3654는 맞이 됐고, 그럼 작업 끝났네, 그죠? 그러면 창 닫으시면 될 거고. 자, 두 번째 문제 봅시다. 계정 과목 및 적용 등록 수정인데, 뭐 당연하게 계정 과목 적용 수정은 위에 다섯 번째 있죠. 가져서 열고 설명. 회사는 급증하는 선물용 온라인 상품 배송을 위해서 선물 포장지 계정 과목을 새롭게 사용하고자 한다. 173 일반 포장지. 그럼 173 가야 되겠네. 173번 치시면 이동될 거고. 자, 이동됐을 때 그죠? 요게 이제 까만 거죠. 붉은색 과목인지 이제 검은색 과목인지가 바로 한눈에 당연히 안 보이지 케이스니까. 그래서 뭐 위에나 아래 갔다 오면 이렇게 보이죠. 얘는 뭐라고? 검은색 과목이네. 그리고 예, 적색 과목이 아니기 때문에요. 이거는 그냥 치면 되지. 그래서 선물 포장지로 수정. 선물 포장지 치면 되겠죠. 해서 넣고 치면 다 끝나고. 그리고 이제 한 가지 또 여기서는 어차피 붉은색 과목을 우리 수정할 때 컨트롤 F1번 쓰는 거 그게만 조심할 건데 얘는 뭐 그냥 검은색 과목이니까 거의 끝나버리고 자 그리고 다음이 일단 거래자료입니다. 일반인표죠. 그럼 창 닫으시고 일반인표 여셔가지고 자 뭐 1번 문제가 3만 원 초과 거래 나왔네. 항상 3만 원 초과 거래에 이런 동네 영수증 받아오면 벌금 받는 거죠. 그래서 영수증 수치 명세 작성인데 자, 문제 읽어볼게요. 업무에 필요한 음료수를 구입하고, 단 업무 회의에 필요한 음료수는 당연히 직원들이 마실 거니까 복리후생비가 맞죠. 현금 지급했으면 돈 나가는 거고, 그래서 분계 정리하면 차변에 복리후생비 10만 원, 또 되면 현금 10만 원인데 날짜는 5월 13일. 뭐 둘 다 어차피 거래처 관리가 뭐 없기 때문에요. 당연히 분계만 잘하면 되겠지. 그럼 차변이 811번에 복리후생비에서 금액은 10만 원에 대변은 뭐 현금 해서 또 10만 원 넣으면 끝나버리겠지. 이 상태에서 어 지금 또 뭐다? 추가사항인 영수증 수치 명세 작성이니까 전체 메뉴 찍고 결산 재무제표 메뉴에 다 맨 아래 있죠. 찍어서 계시고 자, 이건 항상 상대방 회사 건데 위에 세 개 있는 건 있는 거고 이제 밑에 추가하면 되겠죠. 2022-0513 자, 상호는 서산마트 자, 성명은 이영근 자, 주소는 일단은 뭐 지역예상 그냥 복사할게요. 자, 넣으면 되고 서울 자, 사업자 번호 211에 14에 24517 자, 거래 금액은 10만 원 자, 구분은 통과.
그럼 계정 코드는 당연히 뭐라고 811번의 복리후생비였죠. 적용은 어차피 뭐 채점할 거 아니니까 통과하시고. 그다음에 영수증 수치명세 1번 열으셔 가지고 그저 뭐야? 총 몇 건? 4건이 맞아. 4건. 원래 3건이 있었는데 하나 추가됐으니까. 근데 여기 보면 3건 돼 있잖아. 이 경우 항상 위에 불러오기 아시죠? 불러오기 단추 누르시면 이렇게 바뀌겠지. 그럼 작업이 끝났으니까 장사될 때 저장하시고. 자, 그다음에 2번. 자, 5월분 급여대장이네요. 우리 급여대장은 뭐 숫자가 아무리 많더라도 신경 쓰지 말아야 하는 게 뭐라고 항상 합계만 가지고 분개할 거니까. 그래서 읽어볼게요. 5월 20일 관리부의 5월분 급여를 신한은행 보통예금 계좌에서 이체 지급했다. 뭐 기본적으로 월급을 줬다면 차변에 급여 쓰고 대변에 보통예금이 나가면 되겠는데 당연히 월급 줄 때보다 예, 그 원천 징수가 있죠. 다른 말로 공제. 그래서 당연하게 월급 줄 때는 급여 지급 시에 차감하는 뭐 있다. 소득세라든가 4대 보험이 있으니까 그 합계를 뭐 쓸 거다. 우린 예수금 쓸 거죠.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급여 합계는 300만 원이라서 차비는 급여 300만 원에 그다음 공제 합계가 37만 40원이라서 여기 예수금이죠. 그래서 나머지 차인 지급액의 이게 문제에서도 분명히 보통 예금 준다 했으니까 그 보통 예금 지급액이 262만 9,960원 되겠죠. 물론 보통 예금은 거래처도 관리해야 되기 때문에요. 예, 이거 신한은행 넣어야 되겠지. 자, 그래서 날짜는 5월 20일. 자, 차변은 3번에서 급여. 그래서 금액은 500만 원, 300만 원이구나. 넣고 대변이 뭐라고? 예수. 그래서 자, 예수 금액이 37만 40원이네, 그지? 자, 빼면 당연히 대변에 뭐 나머지가 보통 예금. 이거 보통 예금의 거래처 누구라고요? 신한은행이었죠. 신한. 넣고 엔터. 자, 그래서 요 금액이 얼마? 262만 9천 200 얼마? 62만 9,960원. 네, 넣고 엔터 치면 차이가 되겠지. 자, 이제 2번 문제였고, 그다음 3번 입금제표인데 얘네는 우리 이자 받을 때 이렇게 세금 떼는 부분을 좀 조심하지. 자주 나오는 게 아니라서 그지. 자, 일단 한번 봅시다. 5월분 예금 이자에 대한 입금전표에 대한 입금되었으니까요. 지금 보통 예금 기업은행에 자 맡기신 거예요. 그래서 입금액이 38만 7천원인데 그지. 자, 이자 수령액은 기업은행 보통 예금 계좌에 입금되었다. 근데 이게 지금 그냥 요 금액이 받았다 해서 끝이 났으면 뭐 당연히 차변에 보통 예금 쓰고 대변에 이자 수익 쓰면 끝이죠. 단지 추가상 보니까 뭐 원천징수세액은 선납세금 처리가 돼 있다. 말은 뭐라고? 아, 이자나 원래금 당연히 더 컸단 얘기죠. 세금 떼고 받은 거니까. 그래서 그 내역이 위에 있는 거죠. 입금전표에. 그래서 예금 이자는 실제로는 45네. 그럼 당연히 이 되면 이자 수익이 45만 원에 세금 떼고요. 나머지 받은 게 38만 700원인데 이때 내가 돈을 줄 때 떼는 세금은 맡아두는 세금이죠. 납부할 때까지 맡아두는 거라서 예수금이라는 부채 과정을 쓰는데 당연히 뭐야 돈을 받을 때 떼는 세금은 돈 뭐 세금을 미리 떼고 돈을 받아버리면 당연하게 뭐 예, 세금을 먼저 납부한 거랑 똑같다 그래서 선납세금을 개정 쓰게 돼 있죠. 그래서 분기를 정리하자면 차변에 보통 예금이 38만 700원에 물론 기업은 넣어야 될 거고 물론 선납세금이 6만 3천 원에 6,300원 추가니까 6만 9,300원이죠. 그리고 대변에 이자 수익은 당연히 총액이 45란 얘기죠. 자, 그래서 이 얘기를 그대로 분기를 넣어볼게요. 날짜 6월 2일 하면 당연히 대변에 이자 받으니까 이자 수익 한번 해볼게요. 일단 이자 수익. 그래서 그러면 총 45랬죠, 그죠? 문제를 그냥 다 받으면 좋겠는데 차변에 뭐야? 보통 예금으로 받았는 어디 거? 기업은행. 기업은행에 받은 이 돈이 얼마냐면 38만 700원이야. 그 말은 나 차액을 세금을 뗀 거랬죠, 그죠? 그게 세금을 떼고 받는 건데 이렇게 세금을 미리 떼고 받으면 먼저 납부하는 거라서만 이 선납세금을 쓴다 그랬죠. 그래서 이 금액이 69,300원. 자, 그래서 이렇게 3번 문제 끝났고 다음 4번. 4번은 6월 9일 그리는 거지. 봅시다. 판매선에 대한 5월분 산재보험료를 국민은행 보통 예금 계좌에 이체 납부했다. 산재보험료죠. 산재보험료는 직원이 부담하는 게 아니죠. 그 회사에서 직원의 산업재해를 대비해서 무조건 뭐라고 그 납부해주게 돼 있으니까 얘는 월급 떼는 게 아니지. 그래서 뭐 그런 말이 없잖아. 그죠? 급여에서 제한할 말이 없죠. 그래서 직원의 산재보험료를 회사가 내주면 여기는 지금 밑에 보험료라고 처리할 것으로 나왔는데 이게 아무 말이 없으면 당연히 복리후생비도 맞겠죠. 근데 일단 뭐 시험은 당연히 항상 주어진 그대로 쳐야 되니까 차면에 보험료에서 금액이 12만 5천 원에 대비해도 뭐 보통예금에서 물론 국민은행이 12만 5천 되겠죠. 날짜는
6월 9일이구나. 6월 9일. 자, 그래서 6월 9일자. 예, 분기하면 차변이 보험은요. 그래서 금액은 12만 5천. 대변의 몽땅 보통 예금. 그래서 당연히 뭐다? 국민은행이죠. 국민은행 거. 그래서 12만 5천 되겠죠. 자, 그래서 여기까지 4번 끝났고, 다음 5번입니다. 자, 5번은 당연히 어원거래인데, 읽어볼게요. 자, 상품 구매 대금으로 발행한 어음이 만기가 됐다. 당연히 발행한 어음은 내가 발행해서 주는 거니까 이건 지급어음일 거고, 그죠? 이 지급어음은 당연히 만기가 되면 뭐한다? 우리 돈을 갚아야 되겠지. 예, 그래서 지급어음이 만기가 돼서 국민은행 당좌예금 계좌에서 예, 당연히 돈을 갚았네. 당연히 지급은 부채고요. 부채를 갚으면 당연히 차변 갈 거고 대변 뭐라고 당좌예금이 국민은행에 나가겠죠. 물론 또 지급음도 거래처인 누구지 이게? 예, 거래처가 누구야? 수화 유통이죠. 수화 유통 써야 되겠지. 자, 그러면 요까지 확인됐으니까요. 그대로 또 입력해 볼게요. 날짜는 7월 20일. 자, 차분히 지급어. 그래서 자, 거래처는 수화 넣고 자, 금액은 1,320원. 대면에 또 보통 요금 당좌임이구나. 당좌예금. 자, 은행은 국민은행 당좌예금 계좌죠. 자, 1,320만 원. 현재 문제 항상 어음거래는 이 어음거래에 대해서 만다 우리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F3번 누르셔가지고 자, 당연히 어음 관리할 건데 자, 처음에 어음 상태는 다 결제 맞죠? 우리가 만기가 되면 돈을 갚는 게 결제를 결제. 어음번호는 당연히 검색이니까 F2번 하셔서 검색해 보시면 수와 유통께 있죠. 선택하시고 그다음 엔터 치면 작업이 끝나죠. 항상 만기가 제일 쉽다 그랬지. 그 만기는 어음이 끝나는 거기 때문에 추가 입력 사항이 없죠. 자, 그래서 일반 전표 자료는 끝이 났고, 다음 부가세, 쉽게 메인 매출표죠. 그리고 항상 1번 문제는 과세 매출에 세금 계산서, 예, 발급 전송 문제지. 자, 그럼 일단 문제 읽어볼게요. 상품을 판매하고 발급한 거래 명세서이다. 판매 대금은 8월 말일에 받기로 했다. 이 말은 당연히 뭐라고? 상품을 팔았으니까 대변에 상품 매출이 3천 나와야 되고, 부가세 예수금이 300만 원. 그리고 몽땅 다 외상이니까 차변에 외상 매출금이 3,300 되겠죠. 그걸 그대로 입력해 보면 날짜는 8월 2일. 자, 유용한 매출의 과세 11번. 자, 품명은 상품. 자, 다음 공급 가액은 얼마? 3천만 원. 자, 거래처는 금빛. 음, 금빛 넣으면 되고. 자, 그다음에 전자세금은 당연히 발행할 거라 통과죠. 분기는 3번 하시면. 자, 일단 저는 분기를 다 입력할 거라서요. 계속 혼합 쓸 겁니다. 그죠? 자, 그다음에 상품 매출 3천에 부가세 수금 300에 당연히 차변은 뭐라고? 외상으로 팔았으니까 외상 매출금이 3,300 되겠지. 그래서 여기서 이제 어 근데 이 탭키 눌러서 안 떠도 상관없어요 이거는. 자, 창 닫았다 열면 다 떠 있으니까 거래처가. 그래서 외상 매출금에서 3,300까지. 자, 작업 끝났고 다음에 되게 뭐 한다. 세금에서 발행해야 될 거니까요. 찍고 날짜는 0802, 예, 0802. 엔터 치면 뜨고 다음에 발행 내역이니까 처음에 체킹하시고요. 전자 발행부터 확인, 발행, 확인. 그다음에 전자 정의연서 찍고 로그인, 미정선 체크, 매출 조회하시면 되겠죠. 발행시키면 되겠네. 이렇게 해서 작업이 끝이 나죠. 근데 이건 항상 한 문제밖에 안 나오기 때문에 여기서는 창 닫으면 끝나버리죠. 2번부터 2번 매출 거래 계산서네. 자, 제가 늘 하는 거 계산서는 하늘이 두 쪽 나도 뭐라고 면세밖에 없다 그랬죠. 설명 보면 면세는 원했 또 상품이 잡지를 공급하고 발급한 전자계산서이다. 잡지니까 그렇죠. 우리 도서 신문 잡지 다 면세품이죠 원래. 다음 본 문제에 한해서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용하고 있다. 그래 면세사업을 하니까 한다는 얘기고 대금은 전액 외상이고. 자, 근데 어차피 이게 이 잡지가요. 우리 회사에서는 상품이기 때문에 판매하면 대변에 상품 매출 되겠죠. 240만 원에 몽땅 외상이니까 또 차변에 외상 매출금 240. 어차피 면세기 때문에 부가세는 없고. 그렇죠. 그래서 8월 10일자 거래가 그대로 넣으면 되겠네. 10일 매출액 뭐라고? 면세 12번. 아니 13번이지. 13번. 품명은 뭐고? 예, 상품을 쓰든가 잡지 쓰면 되겠지. 공급가액은 240만 원. 다음에 부가세 없을 거고 거래처는 거울 유통 거울 뭐니 거울 아니야? 아 겨울이구나. 참, 겨울이죠. 예, 거울이 아니고 유통.
자, 전자세금은 당연히 1번, 분계는 3번 하시면 대변에 상품의 출입 40에 내려서 차변에 외상 매출금에서 240만 되겠죠. 자, 그래서 뭐 열어보면 다 적혀있지 그렇죠. 자, 다음에 3번입니다. 자, 매입거래 전자세금계산서 있고 우리 매입거래에서 세금계산서는요, 알겠죠? 매출은 세금계산서 나오면 기본이 과세지만 매입거래에서는 세금계산서가 나오면 물론 얘도 뭐다? 원래는 과세겠지. 부가세 있잖아요. 근데 혹시나 승용차 관련, 접대비 관련, 면세 특히 토지, 사업과 관련 없는 지출 있죠. 대표이사 가지고 같은 거. 얘네들 전부 다 공제를 못 받죠. 불공제 매입세이기 때문에 이게 불공출이지. 그러니까 설명. 이거 업무용 승용차입니다. 2000cc의 5인승. 그래서 이게 승용차가 1000cc 미만은 또 불공하잖아요. 그다음에 또 인승도 9인승 이상이면 당연히 과세 매입 처리 되는데 지금은 다 안 되죠. 그 말은 이 승용차에 대한 자료는 공제받을 수 없다. 불공시로 맞지. 그래서 이는 불공제 매입세고 자, 유리교체에서 발급받은 전자세금계산서이다. 대금 전에 현금으로 지급하였으며 회사는 차량 유지비 회계 처리하고 있다. 뭐 수선비도 되지만 차량의 수리비는 우리 차량 유지비를 원칙으로 한다 그랬죠. 그럼 당연히 얘는 불공제 매입세이기 때문에 원래 차변에 차량 유지비 42에 부가세 4만 2천 쓰면 좋겠지만 얘 공제 안 되기 때문에 차변에 차량 유지비가 46만 2천 원에 되면 뭐 몽땅 현금 지급이니까 돈이 현금 나가면 되겠지. 자, 그래서 8월 19일. 자, 유형은 매입의 불공이죠. 54번. 자, 불공 유형은 당연하게 뭐다? 승용차 관련이기 때문에 3번이 되겠네. 자, 분명은 뭐 자, 수리 있으면 되겠네. 자, 공급가액은 42만 원이고. 자, 부가세는 4만 2천 원. 거래처는 가을 정비. 자, 전자세금은 또 당연히 뭐라고 1번 나가주세요. 전자 있으니까 분계는 3번 하시면 또 차비나 상품이 떴는데 과목을 차량 유지비로 바꾸셔야 되겠죠. 822만 넣고 자, 대변 몽땅 현금이었지. 현금에서 46만 2천 원. 맞으니까 뭐 엔터 치면 되겠지. 자, 매입거래. 자, 또 전자 계산. 또 계산서네. 뭐 계산서가 영정 나오면 좋죠. 뭐. 당연히 계산서는 면세니까. 예. 자, 당사 회계팀의 AT 온라인 교육을 위탁하고 전자 계산서를 발급받았다. 자, 제가 종종 이 얘기 나오면 이 교육 얘기 나올 때마다 종종 하는 얘기인데 그 교육비는 절대 복리후생비를 쓰는 게 아니라 그랬죠. 왜냐하면 예, 교육이라는 건 직원 교육은 직원을 위해 시키는 게 아니고 결국 회사를 위해서 직원 교육을 시키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복리후생에 포함이 될 수가 없다는 얘기지. 그래서 교육훈련비란 과목을 따로 만든 거고 당연히 항상 뭐 직원 교육비는 교육훈련비로 정리하신다는 거. 뭐 얘만 뭐 이해되면 어차피 면세기 때문에요. 당연히 뭐라고? 자비는 교육을미 50에 대면 현금 50로 끝나버리잖아요. 그래서 함정이 없기 때문에 교육훈련비라는 과목만 아시면 되겠죠. 날짜 22일. 자, 유형은 당연히 매입거래 면세니까요. 53번이고. 자, 품명은 뭐 교육 쓰면 되겠지. 자, 공급가액은 50만 원. 자, 다음 거래처는 누구냐? 예, 언택트네. 언택. 넣고. 자, 전자세금은 전자 있으니까 1번, 분계는 3번 하시면 차변의 상품 대신에 뭐 교육 훈련비를 바꾸면 되겠죠. 825번 바꾸시고 대변의 몽땅 현금. 그래서 또 50만 원까지. 아이고, 그치, 그지? 자, 그래서 이러면 입력하면 작업이 끝났고. 자, 5번. 자, 5번은 메이크랜데 또 청구서가 있네. 뭐 KT고. 예, 보니까 KT라는 얘기는 이 전화기면 그지? 설명 나오죠. 영업부 8호번 전화요금 청구서에 대해 회사는 작성 일자로 미지급을 계산하고 뭐냐면 작성 일자가 9월 5일이에요. 근데 회사는 작성 일자로 미지급 계산한대. 아, 그러면 9월 5일자로 미지급 분기한다는 얘기지. 다음 납부 기한이래. 납부 기한은 여기죠. 9월 15일. 자, 자동이체하여 지급치라고 있다. 아, 그러면 9월 5일 날은 요걸 외상치를 했다가 9월 15일 날 이걸 납부하는 걸로 찾아낸 게 문제는 수행과제 작성 일자 기준으로 매입 출입료였어요. 무슨 얘기지? 얘만 하는 얘기지. 밑에 이거 납부 기한일에 자동 이체되는 요 자료에 대해서는 지금 붕괴하는 얘기가 아니죠. 지금은 작성 일자에 대한 미지급만 계산하는 거지. 맞지? 밑에 보면. 여기죠. 그럼 당연하게 자 이게 또 뭐야? 이게 유형이 먼저 봐야 되는데 얘는 또 답이 나와 있다가지고 51번 과세 매입 처리고요. 전자 입력을 할 거. 근데 실제 이거 앞서도 얘기했지만 이런 청구서 즉 청구서. 고지서는 맨 아래 보시면 이 청구서의 역할이 나오죠. 그게 보시면 뭐다? 전자세금 계산서래요. 그리고 맞잖아. 당연히 매입 거래에서 세금 계산서가 나오면 뭐라고요? 당연히 뭐다? 원래 과세인데 혹시 불공이 아닌지 보는 건데 얘는 어차피 전화요금 통신비이기 때문에 불공제는 아니고 그럼 당연히 과세 매입일 거 맞잖아. 과세 매입. 그리고 이게 전자라며.
적혀 있죠, 전자라고. 그 전자유무 맞잖아, 그래서. 그래서 결국 이거를 보고 하는 건데 얘는 뭐 상냥하게 답도 나와 있으니까 좋은 거지 뭐. 자, 그래서 분기하자면 차변의 통신비가 10만 200원에 부가세 대금만 20원. 대변에 몽땅 다 뭐라고 해? 미지급이 맞죠? 작성 일자는 미지급 처리니까. 자, 그래서 대변에 미지급금에서 11만 220원. 그래서 날짜는 아까 작성 일자 기준이 있어 9월 5일자. 유형은 매입의 과세. 51번. 자, 품명은 뭐 전화 요금 쓰면 되겠죠, 그죠? 또는 통신비. 자, 금액은 10만 200원이고 부가세 찍혀 있고요. 거래처는 KT, KE 시면 되고 T. 전자세금은 1번, 공개는 3번 하시면 자, 부가세는 됐고 자, 사이 뭐 상품 대신 뭐야 통신비 더 가면 되고 그죠? 뭐 대변에 몽땅 또 예, 미지급금이라면서 미지급금에서 11만 220원 되면 되겠죠. 자, 그럼 여러분 다 맞는 거지? 6번. 자, 6번은 부가세 정리인데 그러니까 정리는 아니네. 예, 내용이. 자, 부가세 확정 신고에 대한 납부 세액을 기업은행 보통 예금에서 이체 납부했다. 이게 납부분 계죠, 납부. 납부란 얘기는 이미 7월 25일이면 이게 일기 확정 신고에 대한 납부일, 납부일. 그지? 신고 납부일인데 그 말은 일기 확정은 6월 30일 날 정리할 거니까 6월 30일 날 일번 전표에 당연하게 부가세 정리가 되어 있을 거 아니야. 그 내용을 보고 이거 납부하면 되죠. 자, 단 저장된 부가세 신고서를 이용해서 거래처 거듭 근데 이거는 이거 부가세 신고서를 이용할 필요는 없지. 왜? 6월 30일자 분기가 있으니까. 얘를 볼 필요는 없는 거지. 맞죠? 그래서 이거 자, 1번 표 열고 가볼게요. 6월 30일. 0639. 하면 다음에 뭐라고 이거? 그 중에 내야 될 게 이거잖아. 미지급세금. 그죠? 얘를 낼 거니까요. 요게 차변하겠죠. 차변에 미지급세금이 자, 서대문에서 305만 1,700원 맞죠? 이거고. 자, 대변 당연히 보통 이거 맞잖아. 그럼 이거는 이제 날짜 7월 25일. 자, 차변은 3번에서 미지 접으시면 미지급 세금 있겠죠. 그리고 잠시 거래처가 서대문이었지. 서대문. 세무서. 자, 그리고 금액 넣으면 되고. 자, 대변의 몽땅 보통예금. 그래서 어디? 기업은행 거죠. 넣고. 네, 또 금액은 305만 1,700원. 그래서 이렇게 정리하는 것보다 그 부가세 정리하는 것보다 이 납부하는 분기가 훨씬 쉽죠, 원래. 자, 그래서 일단 6번이 끝났고 다음에 결산인데 결산 자료는 항상 1번이 수동 결산, 2번이 자동 결산, 3번이 장부 마감할 때 나오죠. 그래서 우리 수동 결산은 항상 어디? 일반 전표에 12월 31일자로 직접 입력하는 거죠. 이거 볼게요. 결산 현재 장기 차입금에 대한 기간 경과분 미지급 이자 50만 원 계산했다. 얘는 답이 나와 있죠. 뭐 미지급 이자가 있대요. 그런데 뭐 당연하게 지급을 할 거면 미지급 비용인 거지. 근데 미지급 비용 분괴인데 미지급은 당연히보다 부채니까 대변 갈 거고 차변이 이자인데 대변이 미지급 비용이니까 차변이 이자 비용이겠죠. 금액은 50만 원. 자, 여기 결정이 됐으면 뭐 고쳐 봅시다. 첫째, 미지급 비용은 부채라서 대변 간다. 그럼 대변의 미지급 비용. 그래서 금액은 50만 원 하고 차변 뭐 이자 비용이죠. 그래서 금액은 또 50만 원. 됐지? 자, 끝났으면 1번 작업 끝나는 이거 1번은 뭐야? 수동 결산. 항상 2번은 자동이죠. 요즘 들어서 이 자동 결산에 기말 상품 재고가 무지무지 많이 나오는데 봅시다. 결산조례 입력 맞죠? 자동 결산은 찍고 열리면 자, 날짜는 1월부터 12월 될 거고 확인. 그리고 여기 빈칸에 넣으면 되는 건데 일단 기말 상품 재고에 항상 메뉴에 있잖아요. 빈칸에. 그죠? 여기 4,100만 원 넣고 엔터 치면 되겠지. 자, 근데 얘밖에 없죠? 자동 결산이. 그래서 항상 뭐예요? 전표 추가. 자동 결산은 결산 자료 입력해서 작업하시고 전표 추가 누르면 작업이 끝나죠. 확인. 자, 그리고 나서 마지막 3번 요거. 이 자료는 이 밑에 있는 2번 요 자리에 쓰는 거죠. 장부 마감할 때. 그래서 순서대로 장부를 조회하는 게 마감이니까. 다시 마감이 작성이니까. 손익 계산서 못 해볼게요. 손익 열고 12월 이렇게 자동 뜨는 게 작성이죠. 장 닫고 다음 인경험 초봉해서 열고 자, 이때 불러오시겠습니까? 물어보면 좀 밑에 보시면 아니요 하지 아니요. 그죠? 아니요. 하시고 여기 날짜 위에 있는 거 치면 되지. 2023 자, 0223 그다음에 2023 그다음에 2023 맞아. 2022지. 이 0223 이렇게 넣고 여기도 당연히 뭐다? 여기 순서대로 나와 있죠. 이거. 이렇게 넣었으면 위에 또 전표 추가하시라고 확인 창 닫고 자 그리고 마지막에 뭐라고? 전기분 재무상태 그리고 그렇죠. 12월 됐지? 자, 그래서 이렇게 에러 메시지 뜨지 않으면 다 맞던 얘기죠. 이제 창 닫으시면 되고. 자, 그다음에 나머지 밑에는 이거는 뭐다? 우리 무림 삽별기죠. 자, 평가 문제. 거래처 등록 조회. 어디 한다? 거래처 등록 하면 되죠.
자, 옳지 않은 거 찾는 거지. 틀린 거. 자, 카드 거래처에 매입 관련 거래처. 그럼 카드는 여기 있네. 그치? 찍고 매입 관련 거래처는 몇 개? 맞네. 한 개가 아니지. 예. 답 1번이지. 옳지 않은 거니까. 그죠? 그래서 답은 1번. 자, 일반 거래처 무지개의 대표는 박민규. 이게 우리 입력했던 거죠. 그 일반 거래처. 여기 누구 무지개? 그래서 여기서 조금 생각해서 해볼게. 무지. 예, 쳐보시면 나올 것 같지? 그래서 확인하시면 뜨고 맞죠? 박민규 씨. 아까 넣는 거잖아, 이거. 그다음에 3번 금융가다. 4번 문제 볼게요. 무지개 거니까 담당자 메일수 맞잖아. 레인보우. 맞죠? 3번 금융거래소 중. 금융 얘기지. 예, 자, 예금의 종류가 차익금융 거래처. 차익금이 적힌 거 하나, 둘, 셋. 맞죠? 세 개. 그 답은 1번. 12번 계정 과목 및 적용 등록초에 계정 과목 및 적용 등록은 당연히 예, 그 밑에 돼 있죠. 그리고 173 우리가 입력했던 거죠. 예, 열리면 선물 보장되어 있고 여기 보시면 자 선택 가능한 적용에 해당하지 않는 것 그럼 당연하게 쳐보자. 보장제 구입대금 현금 지급은 요거고 보장제 구입대금 미지급은 이거고 그 마지막에 카드 결제는 얘네 한번 사부에 있는 거지 해당하지 않는 거니까. 자 다음에 13번 1월계표. 자 일반 장부는 우리 전표인의 장부에 모여 있죠. 위에서 하나 둘 세 번째 그리고 5월 발생이래. 그럼 5월 발생이면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그랬을 때 봅시다. 판매 관리비 중 지출 금액이 올바르게 되는다. 판매 관리비는 800번대니까요. 비용서 밑에 있지. 거의 맨 밑에. 여기 있네. 판매 관리비. 종류는 여기서 여기까지. 쭉 나왔는데 이렇게 진짜 여비 교통비 475 틀렸지? 올바른 거 찾으니까 답은 아니고 두 번째 뭐라고? 차량 유지비 얘죠. 틀렸고 독립우선비 이거네. 그렇죠. 이게 맞죠? 그러니까 지금 현금으로 쓴 게 얼마냐 또는 대체 거래가 얼마냐 물은 게 아니죠. 그러니까 당연하게 합해보면 되는 건데 당연히 1, 2, 7, 8, 6, 0, 9 그렇죠. 자, 그 다음에 급여는 3,300이라서 그지? 틀리고 그 다음에 14번 또 6월 이번 6월이네 같은 하면서 6월 1일에서 6월은 30일까지 거지 원래. 자, 발생한 보험료 근데 보험료도요 판매 관리비니까 판매 관리비 안에 있는 보험료 볼까요? 쭉 하다 보면 있죠. 그러니까 얘도 누구를 물은 게 아니라 합계를 봐야지 그지? 19만 5천 얘기했죠. 다음 15번 또 똑같은 하면 7월에서 9월에 현금으로 지출한 판매 관리비. 그러면 7월에서 07, 01에서 09, 30까지. 자, 현금으로 지출한 판매 관리비인데 어차피 판매 관리비 위치 아시죠? 밑에 쪽에. 여기 있네 그지? 여기서 현금줄이 여기잖아요. 맞죠? 현금 칸은 797만 8,320원이 답이겠네. 그럼 16번. 자, 합계 혈액산표. 요 놈이죠. 열고 8월 말 미지급 세금 084만 원. 엔터. 자, 미지급세가 뭐 부채니까요. 자, 자산이 끝나야 나오겠지. 당연히 내려가서 자 부채 중에서 미지급세가 여기 있는데 잔액 물었네. 근데 잔액이 없잖아 이거. 맞죠? 당연히 답은 빵원. 자, 영원이 답일 거고. 다음 17번. 자 해주신 소에서 8월 말 같은 하면 선납세금. 선납은 선급 친구죠. 선급금이 자산이기 때문에 선납세금도 자산 계정이죠. 위에 계시죠. 그죠? 선급금 근처에 있잖아요. 이렇게 맞지? 76만 9,300원. 자, 못했고. 다음 18번. 자, 거래처 원장주에 있고. 자, 거래처 원장 8월 말이네. 그럼 8월 말이면 1월부터요. 8월까지죠. 계정 과목은 외상 매출금 108번. 거래처 넣을 필요 없다 그랬죠. 엔터 계속 치시면 자, 검색은 자동할 거고. 자, 누구야? 겨울 유통이네. 겨울 유통. 자, 너는 쭉 볼게. 여기 있네. 우리 뭐야? 잔액이네. 이거죠. 106900 빵빵빵. 1억 690만 원. 자, 두 번째. 이번 9월 말. 9월 말이면 이번에 9월 30일. 이번 미지급금이네. 그죠? 과목도 바꿔야지. 미지급금. 자, 그리고 잔액이 가장 적은 거래처의 코드 번호. 그다음에 엔터 쭉 치면 되겠지. 또 이것도 쭉 쳐가지고 나오면 잔액이 제일 적은 애가 얘네. 그죠? 근데 이게 뭐야? 거래처 이름 아니네. 코드 번호. 그러면 코드 번호는 01500 되겠죠? 1600번. 자, 그다음에 재무 상태 표조회. 여기죠? 자, 일단은 재무 상태표 상에 12월 말물었어. 12월 때리면 12월 거래 열면 되겠죠? 열고 이런 뭐? 이거 당좌예금? 당좌예금은 여기 있죠. 그러면 4,060원. 여기 올해 거 오른쪽이 작년이죠. 정기. 그러면 4,060이고. 그다음에 재무 상태표 조회죠. 이것도 당연히 12월 말 올해 거는 얘기지.
여기에 예수금인데 예수금 부채잖아. 그럼 차상 끝나고요. 부채가 나와야 되겠죠. 부채 예수금. 네, 111만 1,700, 170원. 이렇게. 다음에 22번. 자, 2월 이익여금. 여기 어디 있더라? 네, 맨 밑에 있죠. 이제 잉여금은 자본 계정이니까 요거 중에 있잖아. 요게 뭐야? 미처분. 이게 내년도 뭐 2월이죠. 자, 478-514-070. 4억 7,851만 4,070원 되겠죠. 그러면 요거네. 됐고. 자, 손익계산서 줘야. 손익계산서는 봅시다. 단기에 발생한 영업의 비용금액. 당연히 또 단기니까 12월까지 보면 될 거고. 여기 상태에서 영업외 비용은 당연히 쭉 내려보시면 당연히 뭐 영업외는 밑에 있잖아. 그죠? 얘네 1,016만 1,000원. 그죠? 자, 네, 24번. 영수증 수취면에서 열고. 자, 이 12번 거래. 그러니까 1번에 12번. 1번이 여기죠, 1번. 1번 여기. 가셔서 12번 여기죠. 여기 금액 얼마? 25만 8천 이렇게. 야, 번호가 나오면 요 번호 찾으면 되는 거지. 25만 8천 넣으면 되고. 그다음에 25번 예적금 현황. 얘는 예적금 돈 관리는 여기 있죠. 금융자금 관리에 찍고. 자, 그래서 6월 말이면 0630 들렸으면 자, 옳은 것을 그랬으니까 확인해 볼게요. 국민은행 5,480원 틀렸고 국민은행은 보통 위에 당장 아래 보통이구나. 407730 답은 2번. 그죠? 자, 네, 기업은행 보통은 33 틀렸고 신한은행도 97 얼마죠? 틀렸죠, 그지? 그래서 답은 2번. 26번 지급은 현재 지급은 현 여기죠. 그 상태에서 자, 8월 말이에요. 그럼 8월 말 지급은 미결정이니까 1월 1일 아이고 20 얘가 20 둘둘이죠. 예. 자, 1월 1일에서 언제 8월 31일까지네. 자, 아니 뭐야? 20 둘둘에 0831 자, 전체 다 볼 거고요. 거래처는 우리 항상 입력할 필요 없다 그랬지. 엔터 엔터 치시면 쭉 뜨고 이 중에 미결제란 말은 당연하게 결제 안 된 거잖아. 나머지 얘 둘이네, 얘 둘이. 그지? 근데 여기 보면 밑에 나와 있어요. 미결제 맞잖아, 둘이 합친 거. 1,000만 원. 자, 그래서 1,000만 원 내고. 자, 그다음에 부가세 신고서. 장닫고 신고서는 여기 있죠. 그리고 자, 이기 예정은요. 당연하게 언제? 7월부터 9월까지죠. 당연히 정기 신고고. 애들 쳐보시면 나오겠지. 자, 그래서 항상 서류상에 항상 서류의 내용 찾을 때 번호가 나오면 쉽댔잖아. 16번은 가래. 맞죠? 16번 줄. 여기네. 여기 뭐야? 세액 물었지, 세액. 세액. 82만 1,380원이겠죠. 다음. 자, 다음은 세금 계산 사기표인데 얘는 이게 아니지. 신고서가 아니고 세금 계산 사기표 따로 있죠. 닫고 바로 밑에 세금 계산서 합계표 하셔가지고 열면 뜰 거고 이기 예정이면 당연히 이제 7월부터 또 9월까지 또 정기 신고 열릴 거고 얘는 지금 매출 그래죠. 매출은 위에 이제 위에 빨간색인데 그지? 뭔데? 전자래요. 전자 위에 거 맞잖아. 세금 계속 공급 가액물었어. 합계 묻는 거네 거지 전체니까. 215 이거죠. 215 020 000 2억 1,502만 원. 자 끝났으면 밑에. 자 같은 화면이죠. 자 이번에는 예정 신고에서 전자로 수취한 매입세금. 그러면 당연히 전자는 또 매입은 밑에 있고 전자는 위에 쪽이고 그렇죠? 수취한 매수네 매수. 장수. 그렇죠. 13회네 13회. 요거. 자 다음 30번. 30번은 계산서 합계표. 여기 안에 또 하면 이건 세금 계산서합계표고 장 닫으시고 계산서 합계표는 아래에 있죠. 여시면 될 거고 당연하게 언제? 7월부터 9월까지 아치면 열리고 예정 신고에는 매입 계산서 합계 금액 물었어요. 근데 얘는 매입은 밑에잖아. 그죠? 예, 밑에 그냥 얘는 근데 전자와 전자배로 구분 안 했어. 그럼 전체 버는 거 합계. 전체 합계 요거죠. 75만 원. 자, 끝났고. 그다음에 회계 정보 분석 요 문제들은 항상 뭐라고 여기 이게 원래 얘네들은 여러분들이 보통 회사 우리 평가할 때 보는 건데 어차피 1급은 우리 회사 평가하고 이런 걸 배우는 게 과정이 아니기 때문에요. 이런 거 모르면 항상마다 마지막 요 두 문제는 이 식이 나온대죠. 식. 식보 찾으면 되죠. 단지 얘네들은 항상 정기분을 묻기 때문에 이거죠. 정기. 그지? 자, 얘는 정기분을 묻기 때문에 자, 여기 조심할 거죠. 작년까지 올해 게 아니고. 자, 그래서 자, 화면 열심히 처음에 재무 상태표예요. 그럼 재무 상태표 가셔가지고 찍고 자, 몇 월? 뭐 10을 넣으면 되고 왼쪽이 올해고 오른쪽이 작년이잖아. 전기. 읽어볼게요. 유동비율이란 기업의 단기 지급 능력을 평가하는 지표이다. 주 봄날 시기에 전기 유동비율을 계산하면
자, 소수점 이하나 버리면 할 것. 자, 근데 계산을 어떻게 하는지는 그냥 몰라도 상관없다고. 뭐한다 얘는 지금. 그러면 되고 유동이라고 자산 나누기 뭐한다? 유동 부채할 거잖아. 맞죠? 예, 그래서 유동 자산 나누기 유동 부채할 거니까 당연히 뭐 한다고? 유동자 찾으면 되지 뭐. 뭐 유동자산 자산 위에 있죠. 이거. 자, 그럼 유동자산 나누기 유동물취할 거래. 그러면 자, 계산기를 편히 저는 이게 편하니까 떼어볼게요. 써라. 오케이. 보세요. 이금액 나누기 만다. 유동부채 할 거라면 부채는 예, 밑에 있겠지. 여기서 부동부채는 요놈이죠. 7,400. 그지? 전기 오른쪽이니까. 그래서 써서 그대로 나누면 되지. 야, 자, 넣어하면 예, 6.44 밑에 버리면 되는 거야. 643%는 거죠. 답은 4번. 그래 되겠지. 자, 그다음에 32번. 또 전기에 뭐라고? 자주는데 이러면 손익계산서가 있죠. 손익계산서인데 영업이익에서 매출을 나누래요. 그럼 당연히 또 손익계산서 열면 뜰 거고 이제 이렇게 뜨고 또 당연히 12를 넣을게요. 넣고 오른쪽이죠. 오른쪽. 자, 얘는 영업이익 나누기 매출액이니까 영업이익은 영업이익은 당연히 판매 관리비 다음에 있죠. 요놈이죠. 그래서 요금액 그래서 나누기 다음 뭐 할 거다? 매출액. 그 매출 위에 있지. 요거. 그래서 주시해서 나눠볼게요. 자, 나누기 해서 했으니까 그대로 해서 표현하면 자, 0.15는 밑에 버리니까 0.15는 15%는 거죠. 15%. 답은 2번 되겠죠. 자, 그래서 여기까지가 예, 베티 1급 54회 기출문제, 그쵸, 실기 문제 풀이였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받아야지.